안녕하세요. 김명신의 교육문제해결소입니다. 최근에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법사위를 여당이 갖느냐 야당이 갖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여당이 갖게 되었지만요, 야당의 반발이 굉장히 극심해서 지금 상임위가 구성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교육상임위의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지금 많은데요, 민주당은 지금 야당에게 양보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교육운동하는 우리들 입장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그러니까 집권여당이 교육상임위를 야당에게 맡기는 건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지금 정부는 경제라든가 일자리 문제, 또 코로나 대책 등등에 올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교육이 제대로 서야 일자리도 생기는 거고 전문 인력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내실화된 교육과정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상임위를 집권 여당이 맡아서 공교육 혁신에 대한 강한, 그리고 지속적인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 그래야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교육이 제대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워낙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기보다는 좀 크게 무리 없이 그냥 좀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21대 이제 원구성을 앞두고 국회 교육상임위에 바라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교육상임위 배정된 위원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간사는 박찬대 위원님이 맡기로 하고, 그다음에 유규용, 정청래, 김철민, 강두구, 서동용, 권인숙, 윤영덕, 윤미향, 이렇게 위원님이 배정됐어요. 여기에는 교육 전문성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초선의원으로서 또 열의를 가지고 임하실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교육상임위가 잘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님이 교사 출신으로서 이제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좀 살펴보면은 그 미통당의 태영호 위원님이 학교운영위원회 초중등교육법의 학생들의 교복과 관련된 사항은 이제 반드시 학생들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라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지금 내셨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어느 정도 다 그 교복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제도화는 됐는데, 이제 그 안을 내셨고, 민주당은 그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사실 두 개가 같이 올라와서 좀 병합으로 심사가 돼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자체에 꽂히기는 한데, 학부모들이 학교 행정이라든가 예산 문제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는 있어도 의사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인사들도 결석률도 높고 이래서 학교에서 이제 만들어낸 원안을 거의 100% 통과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에 학생들은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해요. 학생들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법안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병합심사를 해가지고 조금 더 그 태영호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보다는 더 민주적인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대안교육과 관련된 발의를 하신 그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이 하셨나요? 여기에는 보면은 이제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 거기도 일종의 이제 대안학교였는데 관리의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사실 애들이 학교를 그만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아이들의 대안학교의 수준이 결정되거든요. 미국 유학부터 외국 유학부터 아주 거리의 청소년으로까지. 그럴 때 어느 정도 좀 국가가 책무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학교를 그만두면 아이한테 그 아이의 그 교육비, 1년 교육비가 보통 한 800만 원 안팎이기 때문에 그 돈을 들려보낸다든가, 그래서 아이가
뭐 학원 교육을 받거나 직업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대안학교에 그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이제 대안학교는 아이가 내는 돈으로 거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비가 비싼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도 보면은 대안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좀 더 강조하고 아이들이나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간다기보다는 대안교육기관을 조금 더 공식화한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35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의욕적인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그 입법 경쟁이 21대 국회에서 일어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20대 국회도 그렇고 19대 국회도 그렇고 20대 국회는 뭐 거의 동물국회라든가 뭐 일 안 한 국회 이렇게 이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자꾸 이제 그 입법 경쟁이 일어나다 보면은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입법이 쭉쭉 들어간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누더기 같이 법을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대 교육상임위에서는 좀 누더기가 된 교육 관련 법들을 좀 정비를 하는 게 첫 번째 요청하고 싶은 제안이고요. 두 번째 제안은 사실 뭐 교육부를 없애자라고 말을 할 만큼 교육부가 현장과 동떨어진 아니면 좀 시도교육청의 그런 그 선출직 교육감들의 권한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계속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냥 흔히 말해서 뭐 위원님 지역에 뭐 학생체육관 뭐 지역의 학교에 뭐 이러이러한 현안을 특별 교부금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그런 걸 제공을 하면서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면서 교육부가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사실은 좀 있어요. 아주 많다고 봐야죠, 솔직히. 그래서 그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과감하게 없애서 시도교육청에게 논아주고 좀 중앙에서 좀 이렇게 그 돈을 가지고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 것들을 많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보내면서 이 교육상임위원님들은 좀 교육부를 국정감사를 통해서 시도교육청을 제대로 감시감독하는 역할, 관료들 개혁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국회의원밖에 하실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21대 국회에서는 공교육 혁신의 틀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는 해요. 뭐 국가교육위원회도 법제화 시켜야 되고, 그런데 사실 그게 뭐 지금 국가교육회의로 있지만 국가교육위원회로 되면 특별히 달라질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갸우뚱하는 거죠. 이렇게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그 위원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그 다음에 관료제를 개혁하고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은 국회 교육상임위원들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산만한 누더기가 된 교육 관련 법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가다듬고 그 다음에 관료를 잘 공교육 혁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관료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생산적인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